네, 현재 시각 9시 14분 달리고 있습니다. 개정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고요. 바로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미 연준 파월 의장 연임될 것 같다라는 내용. 네네. 시장이 예상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봤을까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쪽이 대략 한 7대3 정도로 적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당연히 연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민주당의 진보파들이 그러니까 파월 의장을 비난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금융 규제 완화에 있어서 좀 완화적인 입장 아니냐 이 부분을 갖다 계속 비판을 해왔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 상원에 통과돼야 될 법안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보파들의 눈치를 보지 않겠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습니다만은 역시 파월 의장이 연임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아무래도 그 코로나 사태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대처를 했고 그리고 또 높은 인플레이션하고 지금 경제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말하자면 정책의 연속성을 채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이 바뀌기 전까지는 네. 미국의 연준 의장은 그 당파성에 관계없이 연임을 시킨다. 그래서 연준의 독립성이나 안정성을 갖다가 보장을 해준다라는 게 일종의 전통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제닛 옐런을 연임을 안 시키고 파월 의장을 갖다가 임명을 하면서 이 전통이 깨졌던 거죠. 네. 그런데 이 전통이 되살아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파월 의장을 비둘기파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오늘 또 뉴욕 시장의 반응을 보면은 좀 긴축을 우려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비둘기파로 분류가 되는 그런 인물이죠. 물론 브레이너드도 이 비둘기파로 분류가 되긴 합니다만은 일단 이 발표가 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오늘 발표 같은 경우에 백악관에서 발표문을 내고 그리고 난 네. 뒤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파월 의장이 같이 동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 높은 인플레이션이 가계에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리고 물가 상승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연준이 수단을 사용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강하게 대처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네. 되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좀 인플레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인플레를 막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가 커졌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 논평을 한 걸 볼 것 같으면은 만약에 브레이너드를 지명을 했다면은 고용에 더 신경을 쓰는 그런 쪽으로 판단을 했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결국 그 파월 의장이 긴축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지금 현 상황을 놓고 볼 때 연임하면은 긴축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 브레이너드보다 좀 더 커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회견 직후에 미국 주가가 떨어졌고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고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이는 시장 흐름이 바뀌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던 겁니다. 네, 뭐 이어서 또 두 번째 이슈도 좀 살펴볼 텐데요. 앞서서 좀 전해드린 바 네네. 있습니다. 포드와 리비안 뭐 이제 결별을 하기로 했다 이런 이슈들이 다시 전해졌잖아요. 네. 네,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볼까요? 예,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인데 포드가 그러니까 리비안하고 같이 협력해서 차를 개발을 한다든가 플랫폼을 공유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리비안 쪽에서도 이제는 각자 프로젝트에 몰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포드는 현재 그 리비안의 지분을 한 12% 정도 그러니까 12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지금 12%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게 현재 시가로 따지면 한 135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투자는 성공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투자자로서는 계속 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포드 입장에서 결국 리비안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그런 측면이 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드 그러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픽업 트럭이고 그렇죠. 그 중에 1등을 하는 차가 바로 포드가 만드는 F 시리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포드가 내년 1월에 이 F 시리즈 F150 라이트닝을 갖다가 전기차로 해가지고 내놓을 그런 계획으로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바로 리비안하고 경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지금 현재까지 사전 예약을 받은 걸 보면은 리비안은 한 5만 대 정도, SUV까지 합쳐서 한 5만 대 정도 사전 예약을 받았는데 포드는 한 20만 대 정도 예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신감도 생겼고
이 기회에 리비안하고 관계를 갖다가 정리를 네.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니냐 이렇게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또 뭐 배터리하고도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플랫폼을 공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협력해서 차종을 개발한다 그러면은 전기차에 있어서는 배터리를 같은 걸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리비아는 지금 그 보면은 삼성 SDI가 개발하는 그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요. 네. 포드 같은 경우는 SK 온하고 지금 합작을 해서 공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SK 온에서 생산하는 이 패키지형 네. 배터리 셀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부터 둘이 가는 길은 좀 달랐었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볼 적에 결국 공동 플랫폼을 사용하기도 좀 어려웠고 어떻게 본다면은 이 포드 입장에서 같이 계속 가봤자 별로 좋을 게 없다라고 판단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명확하게 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이슈는요. 이제는 우리 좀 자동차 업계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품업체들이 요즘 들어서 굉장히 어렵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완성차 업체 1차 협력사들 숫자를 봤더니 네, 지금 현재 몇 개인가 하면 744개로 그러니까 2019년에 대비해 가지고 80개가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금년 말에 가서는 700개 밑으로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완성차 업체의 1차 협력사 중에서 굉장히 업적이 긴 그러니까 20년 이상 업력이 되고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우수 협력 업체로 지정이 됐던 그런 업체가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법정 관리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자동차 부품업계에 상당한 충격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그 자동차 부품업체가 어려움을 겪는 첫 번째 이유는 차를 많이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들이 반도체 부족으로 해가지고 차를 많이 못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품업체 입장에서는 앉아서 매출이 줄어드는 꼴,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작년에 284만 대, 올해 들어서 10월 달까지 차량 생산 대수가 284만 대거든요. 네. 이게 작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한 1.6%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무려 11.6%가 감소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작년에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었는데 금년에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완성차 업체의 자동차 생산 대수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되니까 결국 부품 업체들이 부품 매출이 계속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품 업체 입장에서는 매출이 안 늘어나는데도 고정 비용은 그대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원자재 값도 올랐지만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뭐 해고를 한다든가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은 도저히 엄두를 낼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전기차가 대세가 될 경우에는 사실상 부품업체들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라는 것 자체가 내연기관차에 비교해가지고 부품수로 따져서는 한 10,000개 이상이 더 적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품 개수가 한 37% 정도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품업체 숫자도 그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거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로 지금 현재 이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가 하면은 물론 큰 비중으로 봐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19년에 전기차 판매 비중이 2% 정도 됐다가 작년도에 5.5%로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5.5% 그러면 큰 포션은 아니지만 이게 계속 늘어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전기차로 간다면은 부품업체의 설 자리는 그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큰 문제가 뭔가 하면은 고용입니다. 네. 만약에 2025년 정도 되면은 전기차 판매 비중이 한 20% 정도 될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자동차 업계 고용 규모는 30%가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기차 비중이 30% 정도로 높아지는 2030년에 가서는 고용이 한 38%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부품 업체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뭐 전기차 전환에 대한 준비는 잘 돼가고 있는 건가요? 그 부분도 상당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공업협회가 조사한 걸 보면은 매출액이 500억이 안 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네. 자동차 부품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16.1%만 미래차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 나머지 83.9% 그러니까 이들 회사
10개 중에 8개 회사는 미래차에 대해서 전혀 지금 손을 놓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차에 대비하지 못한다면 이들 부품업체들도 살아남지 못한다 이렇게 그렇겠죠. 보는 게 옳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품업체들이 미래차로 좀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좀 지원금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정 안 될 경우에는 업종 전환에 대해서 뭔가 도움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고용도 유지가 되고 그 부품업체들의 경쟁력도 그대로 유지가 될 걸로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또 자동차 업계, 자동차 업계에 대한 이슈 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좀 말씀 나눠볼 텐데요. 아무래도 공급망, 물류 적체 문제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글로벌 경제에서 또 공급망 정체가 가장 큰 문제다. 근데 요즘 들어서 조금 일부 완화되고 있다 이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는데 첫 번째로 문제를 지적한 곳이 동남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라는 데가 반도체 후공정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의류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게 많이 생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애플이 3분기 실적 발표할 적에 한 60억 달러 정도 잠재적인 매출 손실이 동남아 쪽에서 제대로 반도체가 생산이 안 돼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라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큰 매출에 타격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동남아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신규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한 2만 명 정도 나오다가 지금 6천 명 수준으로 떨어졌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13,000명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4천 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공장 가동이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그러니까 생산 차질에 따른 공급망 차질은 좀 완화돼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미국 항만의 물류 적체 현상도 좀 풀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서 오는 화물들이 가장 많이 물건을 내려놓는 데가 LA항하고 롱비치항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는 선박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럽니다. 어. 그러니까 86척에서 한 주일 만에 한 71척, 71척으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또 이 운임도 일주일 만에 25%가 떨어졌다 그러거든요. 이 정도 많이 떨어진 게 별로 유례가 없기 때문에 항만 적체가 상당히 많이 해소되고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다가 미국의 주요 소매 업체들이 이미 연말에 팔 물건을 갖다가 다 확보해놨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